굳은 이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오래 살고 싶지는 않다고 말하죠. 피부는 늘어지고 만성 통증에 시달리며 휠체어에 매여 있거나 타인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90세가 넘어서도 사회에 기여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저 나이만 많은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넘치고 운동에 제약이 없으며 두뇌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태로 말이죠. 방탄커피 창시자이자 바이오 해커인 데이브 아스프리는 20년간 100만 달러를 들여 노화를 되돌리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가 노화를 멈추기 위해 직접 시도해 효과를 본 방법 중 가장 쉽고 단순한 생활습관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쓰레기 빛을 피하라. 밝은 청색광과 백색광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특히 청색광은 쓰레기 조명이라고 불릴 정도죠. 청색광은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습니다. TV 화면에서도, 컴퓨터와 태블릿에서도, 스마트폰 화면에서도 청색광이 나옵니다. 청색광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낮에 청색광을 받으면 정신이 맑아지면서 잠이 깨고 기분도 좋아지죠. 문제는 인공조명인 LED와 소형 형광 등에는 햇빛에서 나오는 적외선, 자색광, 적색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몸이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청색광의 강도만 높죠. 온종일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의 청색광에 노출되면 수면이 엉망이 됩니다. 청색광은 뇌에 자야 할 시간을 알려주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억제해서 일주기 리듬을 바꿉니다. 몸은 여기에 속아서 낮이 계속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밤에 노출되는 청색광은 노화와도 연결됩니다. 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청색광을 처리하려면 평균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해야 하죠. 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혹사당하면 나머지 미토콘드리아도 함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 몸 전체에서 대사 문제와 염증이 일어납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청색광에 노출된 사람은 어두운 불빛 아래에서 저녁 식사를 한 사람보다 혈당이 더 높고 대사 속도가 느리며 인슐린 저항성이 더 높다는 사실도 발견됐습니다. 다음은 청색광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암막 커튼으로 질 좋은 수면을 만든다. 밤에는 황색, 붉은색 전구를 사용한다. 밝은 흰색 LED 전구나 소형 형광 등은 버린다. 아이폰, 아이패드를 온종일 야간 모드로 설정한다. 정오가 되기 전에 질 좋은 햇빛을 많이 받는다. 둘째, 좀비 세포를 없애는 음식을 먹어라. 몸의 노화를 가속화시키면서도 죽지 않고 몸을 떠돌아다니는 세포가 있습니다. 바로 좀비 세포입니다. 좀비 세포는 제 기능을 하지 않고 몸을 떠돌며 염증성 단백질을 분비하고 만성 염증이 불러오는 온갖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한 좀비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기능 장애를 일으키면서 엄청난 양의 활성산소를 만들죠. 좀비 세포가 일으키는 손상을 예방하려면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서 세포가 최대한 오래 제대로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좀비 세포를 없애는 데 도움을 주면서도 구하기 편한 천연 화합물이 있습니다. 바로 해초와 딸기에 많이 든 폴리페놀인 피세틴입니다. 고농도의 피세틴을 섭취하면 특정 기관에 있는 좀비 세포의 절반이나 제거할 수 있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신선초라고 불리는 아시타바를 차나 가루 형태로 먹어도 좀비 세포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근 아시타바에 있는 다이메토 옥시켈콘이 노화를 늦추는 현상을 발견하였으며 DMC는 유충과 초파리의 수명을 20%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아직 젊고 건강해서 당장 노화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여러분이 시작한 몇 가지 습관이 노쇠한 노년을 맞이할 것인지 청년만큼 건강한 노년의 삶을 맞이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노화를 되돌리고 장수할 최강의 계획, 슈퍼휴먼. 치매는 가족력이나 노화 때문이라고 알려졌지만 최신 연구에서 치매와 유전적 요인은 크게 관련이 없다고 밝혀졌다. 치매를 유발하는 유전자 변이를 지닌 환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식단과 생활 방식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미국 신경과학자이자 영양학자인 리사 모스코니는 생활 습관을 통해 뇌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뇌 건강을 지키는 연구를 했다. 그녀는 뇌와 음식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냈고 인터넷에 넘치는 가짜 정보들에 충격을 받는다.
리사 모스코니가 저서 브레인푸드에서 밝힌 뇌 건강을 위해 꼭 먹어야 할 음식은 무엇일까? 1. 물. 지금까지 물을 영양소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제 그 생각을 바꿔야 한다. 뇌의 약 80%가 수분으로 이루어진다. 물은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산소를 운반하며 뇌세포 사이 공간을 채워 구조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어떤 물을 마셔야 할까? 생수, 맥주, 음료수, 우유와 커피, 스포츠 음료 등 지방, 당, 인공 감미료가 함유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뇌 건강은 경수라고 불리는 센물 섭취에 달려있다. 정수는 물에 함유된 화학 성분이 제거된 물인데 뇌에 필요한 미네랄이 모두 빠져나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중에 파는 경수는 값이 비싸기 때문에 필터를 사용해서 직접 물을 걸러내는 것이 더 좋다. 유해 물질은 제거하고 좋은 미네랄은 남겨둘 수 있다. 만약 불순물이 걱정되어 정화된 물을 마신다면 영양제로 미네랄을 보충해주는 것이 좋다. 얼마나 마셔야 할까? 성인의 경우 하루 250ml 컵으로 8잔 마시면 뇌 기능을 30% 향상시킬 수 있다. 2. 레드비트. 뇌를 제외한 다른 장기들은 지방과 당을 모두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뇌는 오로지 글루코스라는 당에만 의존한다. 양파, 순무, 레드비트는 달콤하다고 느껴지지 않지만 최고의 천연 글루코스 공급원이다. 특히 레드비트는 천연 사탕이다. 작은 레드비트 한 개에는 하루에 필요한 총 글루코스 양의 31%가 함유되어 있다. 꿀과 포도, 대추도 훌륭한 글루코스 공급원이다. 반면 사탕, 쿠키, 오렌지 주스 같이 달콤한 식품은 엄청나게 많은 당을 함유하고 있지만 뇌에 필요한 글루코스는 거의 없다. 현대인은 살을 찌우는 당은 너무 많이 섭취하는 반면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당은 섭취하지 않는다. 글루코스를 함유한 식품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 3. 치아씨드. 수면과 식욕을 조절하는 세로토닌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뇌 필수 영양소인 트립토판이 반드시 필요하다. 성인은 1kg당 하루 5mg의 트립토판을 필요로 한다. 50kg 여성이라면 하루 250mg을 섭취해야 한다. 치아씨드는 트립토판이 가장 풍부한 식품이다. 치아씨드 2티스푼에는 트립토판이 200mg 이상 들어있으며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 미네랄도 함유하고 있다. 비정제 카카오, 귀리, 스피룰리나 역시 최대의 트립토판 천연 공급원이다. 캘리포니아 화이트 산맥에서 자라는 강털 소나무는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나무로 가장 오래된 나무의 나이는 5,000살 정도입니다. 미국의 숲유전학 연구소 연구진은 강털 소나무에서 세포 노화의 징후를 찾으려 했지만 젊은 나무와 늙은 나무 사이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007년 알래스카의 원주민 사냥꾼들은 포획한 북극고래의 사체를 해체하던 중 오래된 작살촉이 박혀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작살촉이 1800년대 말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고래의 나이가 약 130세라고 추정했습니다. 고래 눈의 수정체에 든 아스파트산의 농도를 측정해 다른 북극고래의 나이도 조사했는데 무려 211세로 추정되는 개체까지 있었죠. 겉모습과 서식지로 볼 때 강털소나무와 고래는 분명히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달리 보면 그들과 인간은 매우 비슷합니다. 모든 생물은 동일한 원시 생물에서 진화했으며 인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모두 동일한 원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포유류인 북극고래는 인간과 공통으로 지닌 유전자만 12,787개에 달하며 그 중에는 장수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F5XO3라는 유전자 변이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다면 인간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버드 의대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노화의 종말에서 25년 장수 연구의 성과를 밝히며 노화를 늦추고 멈추고 되돌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노화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인 그가 하버드 의대 연구진과 함께 찾아낸 놀랍고 획기적인 노화 지연 방법을 살펴볼까요? 첫째, 몸을 차갑게 하라. 인간의 몸은 추운 온도에 노출되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는 장소 유전자를 켜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2006년에 스크립스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체온이 정상보다 0.5도 낮은 생쥐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암컷의 수명은 20%, 수컷의 수명은 12% 늘었습니다. 또 춥게 지내면 갈색 지방의 양도 늘릴 수 있는데 갈색 지방은 미토콘드리아가 풍부한 조직으로 장수와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갈색 지방이 풍부한 생쥐를 하루 3시간씩 추위에 노출하자 당뇨와 비만,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상당히 감소했죠. 겨울에 가벼운 차림으로 밖을 걷거나 추운 곳에서 운동을 해 몸을 차갑게 해보세요.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 수명 물질을 섭취하라. 과학자들은 노화를 지연시키는 물질을 찾아왔습니다. 최초 발견된 분자는 열매의 색깔을 만드는 피세틴으로 노화세포를 죽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온나무에 들어있는 부테인은 노화세포를 죽이며 적포도주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은 DNA 손상을 억제시킵니다. 최근에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아보카도, 브로콜리, 양배추 등에 들어있는 MNM이라는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동물에게 MNM이 섞인 음료를 먹이자 단식을 하거나 많은 운동을 했을 때와 비슷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연구실들에서도 MNM이 콩팥 손상, 신경퇴행, 미토콘드리아 질환 등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MNM의 확실한 효과는 아직 실험 중이지만 이 분자들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 내다보는 건 무척 흥미로운 일일 것입니다. 셋째, 열량을 제한하라. 그리스 이카리아 섬 주민의 3분의 1은 90년 넘게 삽니다. 이 섬의 고령자들은 거의 다 종교 교리에 따라 한 해 중 절반 이상을 금식합니다. 또 다른 장수촌인 중국 바마야오족 자치현 주민들은 점심 무렵에야 소량의 식사를 하고 저녁에 가족과 함께 좀 더 많이 먹는 식사를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정상적인 식사를 하다가 매달 5일씩만 매우 제한적인 식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3개월 후 이 단식 흉내 식단을 유지한 이들은 체중이 줄고 체지방이 줄었으며 혈압이 낮아졌습니다. 주기적인 열량 제한이 수명을 늘릴 뿐 아니라 심장병, 당뇨, 뇌졸중, 암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건강하게 더 오래 살 확실한 방법, 수명을 최대화하는 데 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적게 먹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 수명혁명 프로젝트 노화의 종말. 2020년 나는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살면서 안 만나면 좋을 사람으로 출연했다. 내가 뇌졸중 전문의이기 때문이다. 의사 생활을 하며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사람들이 병에 대해 지나치게 공포심을 가진다는 것이다. 아프면 큰일 난다는 두려움으로 병을 외면하기도 한다. 하지만 누구나 병에 걸린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병에 대해 잘 알아둔 다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뇌졸중. 뇌졸중은 뇌가 갑자기 손상되며 한쪽 팔다리 마비, 언어장애 등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하루아침에 장애를 가질 수도 있다는 공포에 사람들은 뇌졸중을 극도로 두려워한다. 하지만 공포감이 과장된 감이 없지 않다. 먼저 뇌졸중 환자의 상당수가 3에서 6개월의 재활 기간을 거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회복된다. 또한 뇌졸중은 합병증이다. 단일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없으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종종 오해를 일으키는 기사 때문에 두통이 생기면 뇌졸중을 의심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 두통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럼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무엇일까? 뇌졸중 전조 증상은 뇌졸중 증상이 잠깐 발현됐다가 금세 사라지는 것이다. 평소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던 55세 허 씨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왼쪽 팔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느꼈다. 일단 벤치에 앉아 쉬었더니 5분 후 갑자기 증상이 사라졌다. 컨디션이 나빠서 그런가 하고 바로 집으로 가 잠을 청했다.
다음날 아침 다시 왼쪽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아내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려는데 발음이 이상한 것을 느꼈다. 순간 뇌졸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뇌졸중 전조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괜찮아졌더라도 뇌졸중 응급센터에 가야 한다. 뇌졸중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뇌졸중 증상이 생기면 즉시 119를 머리에 입력해 놓자. 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치료는 없다. 뇌세포는 혈류가 단 1분만 중단돼도 죽기 시작하므로 최대한 빨리 119를 불러야 한다. 자가용으로 병원에 가는 것도 금물이다. 우리나라 119 구급대의 평균 도착 시간은 5.40분이며 구급대는 가장 가까운 뇌졸중 응급센터를 알고 있다. 그렇다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나는 뇌졸중만큼은 평생 안 걸릴 자신이 있다. 전공의로서 이 질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1. 약을 챙겨 드세요. 평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을 가진 환자들은 이를 조절하는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 이런 증상들을 조절하면 합병증인 뇌졸중은 거의 오지 않는다. 약에는 거부감을 느껴서 줄여달라고 하면서 건강보조식품을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는 환자들이 많다. 일단 약이 처방된 후에는 약을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한다. 2. 혈압계를 사세요.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정도로 증상이 없다. 30세 이상이면 수시로 혈압을 체크해야 한다. 요즘은 5만 원이면 성능 좋은 전자혈압계를 구입할 수 있다. 집에서 장난감 다루듯 혈압계로 수시로 혈압을 재보고 지속적으로 기록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60세 이상은 다이어트를 조심하세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60대 이상이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 60대 이상은 비만 수준이 아니라면 함부로 살을 빼지 말고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운동이 지나치면 운동 스트레스가 뇌졸중 유발 요인이 된다. 암.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 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7.4%로 3명 중 1명꼴이다.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흔한 암이다. 위가 정상 상태라면 위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은 음식물일 수밖에 없다. 위벽세포에 영향을 주는 음식은 다름 아닌 매운 음식. 비빔밥만 먹어도 고추장의 자극적인 성분으로 인해 위에서는 급성 위염의 조직학적 소견을 보인다. 매운맛에 거부감이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벽세포에 염증이 생기고 세포가 죽어도 그것을 시원하다 혹은 맛있다고 느낀다. 게다가 K문화와 먹방의 영향으로 맵고 짠 음식에 대한 경각심도 없어졌다. 위암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폐암은 어떨까? 보통 담배와 미세먼지를 중요한 발암물질로 꼽는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공해 물질도 무시할 수 없다. 식탁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문화와 주방 환기를 소홀히 하고 주방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습관이 폐암을 발생시킨다. 집 밖에서는 미세먼지를 불평하면서 집안에서 그의 몇 배에 달하는 미세먼지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마시는 셈이다. 평생 아프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프지 않을 방법보다는 병은 길들여 공생하는 것이 건강의 정답이다. 작은 수고로 생애 최정점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병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30년 넘게 병원을 운영하며 부쩍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찾아오는 환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환자들은 나이가 들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 들어서 아픈 것이 절대 아닙니다. 조치를 취하라는 신호입니다. 당장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건강과 면역력을 키워주는 마법의 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면역 체계와 신체 시스템을 튼튼하게 만드는 생활 방식은 분명히 존재하죠. 저의 지침에 따라 40대부터 60대 이상의 환자들이 노화를 피하고 면역 회복력을 높여 활력 넘치는 몸을 만든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짧은 단식을 하세요. 짧은 단식은 여러 면에서 좋습니다. 먼저 일정한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전체 식사량이 줄며 섭취 칼로리가 줄어듭니다. 또 소화기는 휴식하고 충전할 때 더 잘 작동하는데 단식 기간 동안 소화에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으니 몸에서 자체 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식을 하면 세포는 자가포식을 합니다. 자가포식은 세포의 해독에 해당하는 과정으로 면역력을 키우고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짧은 단식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녁을 일찍 먹고 다음날 아침을 조금 늦게 먹어서 두 끼니 사이가 16시간까지 벌어지도록 합니다. 왜 16시간일까요? 연구에 따르면 자가포식이 시작되어 완료되기까지 16시간의 단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후 8시까지 저녁 식사를 끝내고 7시간에서 8시간 주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큰 잔의 물을 따라 마신 후 오전 11시쯤 영양가 풍부한 음식으로 식사하면 됩니다. 이를 일주일에 2-3번 정도 실행하세요. 16시간 단식이 어렵다면 12시간 정도로 시작해 차츰 늘려봅니다. 짧은 단식은 단순하지만 효과는 강력합니다. 몸이 적응하면 해방감이 들며 단식이 휴식처럼 느껴집니다. 체중 감소, 활력 증가, 숙면 등의 효과도 있죠. 단, 단식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스트레스가 극도로 심한 사람, 섭식 장애가 있었던 사람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2. 건강을 위해 딱 하나 끊어야 한다면 이것. 생활 습관을 딱 하나만 바꿔야 한다면 그것은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설탕은 아주 해롭습니다. 설탕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당뇨병, 심장질환, 암, 알츠하이머병 같은 병을 키우죠. 설탕이 특정 단백질과 결합하면 노폐물을 만드는데 이 노폐물은 혈관에 쌓여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혈관벽에 미세한 구멍을 뚫기도 합니다. 설탕이 들어있는 가공식품을 줄이고 정말로 달콤한 음식이 필요할 때는 베리류나 초록 사과를 드세요. 커피나 차를 달게 해서 마시고 싶다면 나한과를 대신 넣는 것도 좋습니다. 나한과는 각설탕처럼 생겼고 사탕 형태로도 판매됩니다. 디저트는 쾌락이며 달콤한 보상이라고 불리지만 결국은 상이 아닌 벌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3. 통증이 있다면 진짜 문제는 이곳이다. 몸 이곳저곳이 아프다면 통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근육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실제로는 근막이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막은 근육을 감싸고 있는 비닐랩 같은 물질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막이 팽팽하게 당겨지는데 그러면 근육과 관절에 통증이 생기죠. 스트레칭을 한다고 해서 근막이 이완되지는 않습니다. 팽팽해진 근막을 이완시키려면 폼 롤러를 사용해 주기적으로 근막을 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등 근막을 풀어주세요. 처음에는 시원한 아픔이 느껴져 괴롭지만 하루 5에서 10분만 해도 통증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폼 롤러는 책보다는 동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에는 폼 롤러 사용법을 단계별로 설명해주는 동영상이 많으니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4. 자기 전 리추얼을 만드세요. 중년 이후에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흔히 평일에 못 잔 잠을 주말에 보충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몸은 날마다 회복이 필요하니까요. 비슷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잠자기 전 의식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루틴을 정해놓고 몇 가지 일을 순서대로 하는 것이죠. TV를 보다가 지친 몸을 끌고 바로 침대로 가지 말고 활동 상태에서 휴식 상태로 천천히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목록을 참고해보세요. 잠들기 전에 호흡법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천천히 1부터 4까지 세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1부터 6까지 세면서 숨을 내쉬세요. 이 호흡을 5에서 10분 동안 한 다음 긴장을 풀어주세요. 기분 좋은 잠자리 리추얼은 밤 시간에 1시간 정도만 추가해서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습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면, 유독 또래보다 나이 들어 보이고 자신감이 없다면, 중년 이후 달라진 건강의 새로운 법칙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 내 몸에 좋은 것을 더 많이 할 시간. 50 이후 건강을 결정하는 7가지 습관.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